안녕하세요. 뉴파인 영어연구소의 김도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광고등학교 예비고1 입학전 영어 선행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영어 선행이라는 게 익숙하진 않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 사실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광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한대보고도 많은 편이지만은 대강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촉박해요. 실제로 한대보고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한대보고는 미리 좀 줍니다. 그래서 촉박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뭐 시즌별 모의고사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간을 굉장히 널널하게 주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선별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요것만 하면 돼 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전범위 답안이요. 이게 툭툭 던지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 범위를 보시면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반영하는 바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이 이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실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비를 시험에 다달해서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시험보다 먼저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시즌별 모의고사예요.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이어가자면 작년에 출제됐었던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각 시즌별로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될 겁니다. 사실 진단평가 범위에 작년 3월 모의고사 17년도까지 해서 5개년치 3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6월 모의고사 정도까지가 아마 1학기 때 반영하는 그런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내신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에 3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올해는 3월 24일로 예정되어져 있는 3월 모의고사를 추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는 어떤 중간고사 기간을 준비를 하면서 중간고사 기간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시험 범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해 치렀었던 모의고사고 그거를 진짜 어제 봤는데 오늘부터 시험 대비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준비하는 시간, 못해도 한 회차에 28개, 28개씩 해서 56개의 모의고사 지문을 반영을 하게 되는 이런 시험인데, 이게 만약에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편했을 수 있어요. 편했다라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준비가 조금 계획적으로 됐을 수 있는데, 이런 모의고사들 때문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 촉박하게 준비를 해야 돼서 같이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뒷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덜 겁니다. 거의 모의고사가 80% 이상 반영이 되고 교과서가 20%밖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문제의 난이도가 나오느냐, 사실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시간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주제랑 요지랑 제목 혹은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뭐 동의어랑 다이어 같은 것들을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이 모의고사 안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유형들이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변칙적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 내시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짧은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보기가 더 길어요. 이만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 전체에 한 줄을 차지하는 유형인데 밑에다가 영어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골라라라고 하면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한 서너 줄 되는 지문으로 출제를 해버리거든요. 밑에 보기에다가. 그럼 아이들이 읽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문 전체를 숙지를 한다라고 해서 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도 보여지는 것들이 밑에 나와 있는 보기가 해석이 안 되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사실상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조금 어려울 건데 조금 좀
아이들이 들었을 때 좀 행복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다면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00%의 시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객관식 100%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점이라는 점수가 불가능한 점수가 아닙니다. 서술형이라면 만점이 불가능한 시험을 낼 수가 있겠지만은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만큼 실수하지 않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배점이 높은 문제와 배점이 낮은 문제들을 어떻게 틀리느냐, 틀려주는 게 사실 말이 좀 웃기죠. 이게 틀리느냐, 맞추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틀리더라도 이제 점수 비중이 조금 낮은 문제를 틀렸을 때, 높은 문제를 틀렸을 때보다는 조금 등급 컷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시험 등급 컷 같은 경우는요, 1등급이 100점에서 끊기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0점대 후반에서 끊길 거고, 2등급이 90점 초에서 90점 중반까지, 3등급이 80점 후반에서 90점 딱 극초반까지 이렇게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에 정말 신중하게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사실 1등급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엄청난 양의 내신 범위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2회분 전 범위를 반영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장수로 봤을 때 거의 6장 정도 빼곡하게, 앞뒤로 6장 정도 빼곡하게 우리 아이들이 암기해야 될 양이라거나 공부해야 될 양이 영어로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랑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애들이 이거 하다 보면 저거 놓치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거 놓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관건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객관식 100% 출제를 하고요. 보통은 3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간혹 아이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시험 문제를 시험 시간 안에 다 푸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고, 그리고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문제 보자마자 풀리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보고 나서 정말 논리적인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전체 읽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은 보기라거나 이런 것들에 시간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 관리 자체가 관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깔끔한 정리가 가능한 워크시트라고 만들어놨어요. 글자 간격이라든지 줄 간격 같은 것들도 조정을 깔끔하게 해놨고,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 좀 서투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워크시트에다가 수업을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손필기 자료까지 제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옆에다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구조들은 그렇게 나눠놨고, 어떤 비교를 하는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나눠놨으니까 한눈에 딱 보고 이 집은 그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또 좋은 거는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요약문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좀 풀게 될 수 있는 요약문 문제들을 예상을 해서 직접 장문을 해서 적었습니다. 장문에서 적었고, 이 안에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한눈에 딱 아이들이 빨리빨리 보면서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선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대강 맞춤형 객관식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아이들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나 여태까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들 영어책 보면은요, 진짜 가관입니다. 이만해요, 영어책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의 모의고사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이 8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히 다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8개에서 10개 정도면은 아이들이 내신 시험 공부하는데 못해도 맥시멈, 대강 같은 경우 맥시멈으로 해서 한 600문제 정도만 풀면 되는 건데, 이거를 30일로 나눠보면 한 달에 하루에 20문제 정도만 풀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정말 무분별하게 계속 줘요. 어떤 것들은요, 보기도 이상해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이상하고, 편집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들도 나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직접 다 풉니다. 그리고 조교를 시켜서 한 번 더 풀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답이 있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먼저 프로세스를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선별을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변형 문제를 제공하고 혼선을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갖다가 되뇌이고 곱씹어 보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실 모든 문제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형 문제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을 좀 보여드리자면 예견된 내신 범위는 선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범위 능률김인데요. 영어를 2개 단원씩 이제 반영을 할 거고 작년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선행이 들어가야 되고 누적해서 지속적으로 변형 문제 풀이가 필수적인 학교입니다. 또 한 가지 3월 학력평가는 그 주에 바로 시작할 거예요. 24일날 시험을 보게 되면은 26일날 자료를 배포하고 정규 수업 일정을 소화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워커홀릭이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워커홀릭입니다. 거의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요 한 이틀 밤 새고 나서 수업을 해요. 네, 그래야만 아이들이 바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광고 성동특별관 현황인데 교과서 시험 범위는 이미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정도는 다 나갔고 필수 구문 암기를 했고 그리고 워크북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변형 문제까지 한 2차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1학기 시험 범위 전체의 이제 절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범위 수업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지문에 대해서 어법 보기라고 해서 이제 제가 모든 어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체크해주는 그런 어법 특강까지 같이 다 완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휘 필수 암기랑 변형 문제 이제 각 3차 정도까지 다 아이들이 풀게 됐고요. 지금 사실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진단평가 대비를 하면서 같이 하기도 했지만은 저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 정도 시험 범위라면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마 시험을 보더라도 뭐 한두 문제 틀리면은 많이 틀리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1학기 선행 전체가 이미 7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은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거기다가 3월 모의고사 얹어서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한다 그랬을 때 뭐 우리 애들 정말 편하게 시험 대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요건 정말 빠른 거였고 요 아이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조금 두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면 방학 때 수학이랑 국어랑 과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안암관에서 새롭게 나가는 진도들을 보시면서 아직 가능성 있는 뭐 늦었지만 사실 새로 출발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반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그 아이들을 좀 보다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수업을 해주는 거에 초점을 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광고 내신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은 영어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미리 준비를 했을 때 얼마든지 완벽하고도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학교. 또 한 가지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거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수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리마인드가 핵심이에요.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암기 그냥 학원들 보면요 다 암기시키면 다 맞아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체 다 암기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제 이런 멘트를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도 잘 봐야 대학을 잘 가는데 영어가 우리 학원 안 끊게 하려고 이거 다 외워가지고 애들 막 붙잡아 놓고 그것만 자꾸 공부를 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적중률 운운하며 눈속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100% 모든 문제를 적중을 안 하면은 저는 사실상 적중 100% 했습니다 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게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수업 듣다 보면 혹은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에서 다 나왔어요 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와야지 강사 입에서 나올 문제나 학원 입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광고를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사실상 영어 안에 있어서는 이게 말이기 때문에 수학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는 걸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좀 혼란이 빚어지고 내가 바본가?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내가 못 맞췄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얘기를 해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이 해준 것이 다 나왔고 맞췄어요 까지 나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인데요. 성공고등과는 거의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몇 자리 남지 않았고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남특별관에 이번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만고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요거는 목요일 오후 5시에서 9시 이후에 클리닉 시간까지 해서 마련을 해뒀습니다. 문의는 성동고등관이나 아래 적혀있는 영어연구소 김도현 수장 저한테 연락을 직접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고 등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파인 김도현 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